사이버 불링, 이 영상 하나로 심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분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 신변 신민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심플하게 얘기 나눠볼 주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불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플리 함께 채워주실 이야기 친구로 삼성 양재숲 정신건강의학과의 최준배 원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심플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에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음건강 지킴이 정신과 의사 최준배입니다. 오늘 최 원장님과 함께 사이버 불링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법적, 의학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이버 불링 무슨 뜻인가요? 가상세계를 뜻하는 사이버와 괴롭힘을 뜻하는 불링이 합성돼서 가상세계에서의 괴롭힘을 말하는 신조어로 온라인상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집단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초대해 놓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거짓 소문을 낸다든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나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초대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학생들 사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들의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받다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징후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이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학원을 안 가겠다고 한다. 직장을 안 나가려고 한다. 이럴 때는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또는 새로운 괴롭힘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거나 사건과 비슷한 단서를 주는 공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 나와 관련 없는 얘기로 웃고 있어도 왠지 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는 내 소문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집에 있다가 SNS 알림이 울린다든지 또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갑자기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고 밤낮이 바뀌고 이런 증상을 보일 때에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워하거나 학부모들끼리에도 알력이 있어서 가능하면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서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이런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허위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이런 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일단 내 내면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일단 피해를 받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좀 들어보고 치료가 필요하면 시급하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만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병원에 오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실제로 진료하셨던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사이버불링 피해자가 있었나요? 학생인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래 집단에게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원을 잘 못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잘
잘 못하고 혼자서 벤치에 가서 앉아 있다든지 뭐 PC방에 간다든지 이렇게 부모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학업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때 왜 내가 병원에 안 갔을까, 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책하며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혼자서 견디려고 하지 말고 조속히 치료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런 행위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좋습니다. 일단 가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받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우리가 고소만 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피해 화면을 캡처를 해두고 이걸 날짜별로 상황별로 다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요즘에는 익명 채팅방이 많은데 이렇게 익명으로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확보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또 치료 목적으로도 물론 정신과를 가야겠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남겨둔 진료 기록 이런 것들도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은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심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상공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도 없고 또 24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이버 불링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공유와 재생산을 통해서 2차 가해가 용이하다는 점도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대담성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스스로 감정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없이 신고하고 병원에 가시고 변호사를 찾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한 플리 심플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플리 신변이었습니다.